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정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나타 형식 중 제2주제부의 세분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나타 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제10부 중에 2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C 메이저 모차르트의 K545 1악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소나타죠. 그죠? 1주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C 메이저 소나타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곡이죠. 자, 제가 2주제 부분만 지금 악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1주제가 C 장조로 시작을 했고 2주제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새로운 주제가 새로운 조성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G 메이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그리고 간단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 G장조로 가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새로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나 보면 얘가 한 덩어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맨 끝에 종지가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주제구나 이렇게 쭉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캐플린이라는 학자가 분석해 놓은 걸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수업 내용의 대부분의 많은 그 부분들이 이 캐플린의 저서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출처를 여기 이제 밝혀놨는데 앞으로 제가 캐플린 2013이다. 그러면 이 저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presentation, continuation, cadential 하면서 센텐스 구조로 쭉 가고 있구나.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구나 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제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비교적 짧은 그렇죠? 간단한 구조의 그런 소나타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 주제를 이제 악곡에서 찾아서 보다 보면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 부분은 저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주제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악곡들을 보면 이 주제가 꽤 복잡하게 여러 부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주제 같은 경우를 캐플린 같은 경우 뭐라고 부르냐면 subordinate theme group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개 그죠?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포콥스키와 달시 같은 이론가들은 이제 S 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그 존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여기는 뭐 어린이들이 타는 존,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존 하면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존이라는 말 자체도 이 부분이 하나의 그냥 간단한 덩어리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구역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제 부분이 이제 작곡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여주면서 좀 복잡하게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주제가 여기도 나와 있죠. 새로운 조성에 그죠? 이 주제는 일단 새로운 조성으로 가야 되고요. 새로운 조성의 완전 전격 종지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전개가 되다가 PLC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새로운 전율이 전개가 되다가 PLC가 나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단락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제가. 그렇지만 세 개나 네 개로 주제로 구성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나타 형식 중 제2주제부의 세분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캐플린 같은 학자가 Subordinate Theme Group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제2 주제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주제가 아니라 이 주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세분화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오늘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분석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이든의 C 메이저 소나타 악보를 한번 볼게요. 자, 악보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음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거를 일단 알기 위해서 제가 전체 제시부를 한 페이지에 가져다 놨어요. 자, 보시면 일단 이 주제가 이 문맥상 어디에 놓여지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처음부터 보면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따라란 딴딴 1주제가 이제 이렇게 가죠. 이 1주제 들어봤다. 나 굉장히 익숙하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주제가 이제 C 메이저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일단 원조성을 알아야 그렇죠. 새로운 조성에서 어떻게 2주제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1주제를 잘 봐놔야 되겠죠. 그죠? C 메이저로 지금 1주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1주제가 쭉 가다가 딴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지금 경과구가 나타나고 하면서 지금 F샵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새로운 조로 경과구에서 전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딴 따라란 따라란 하면서 맨 끝에 부분을 보면 지금 분명하게 하면서 저 레 파샵 라 화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화음은 새로운 조성, 즉 이 G 메이저가 이제 이 주제에서 나타날 텐데 이 G 메이저의 5도를 미리 딱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5도, 그쵸? 이렇게 딱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이 경과구가 딱 끝나는, 그쵸? 이 휴지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죠. 자, 이 주제의 악보를 좀 자세히 볼까요?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렇죠? G장조로 지금 따라란 딴 이렇게 선율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 선율이 쭉 진행되다가 이 둘째 단을 보면 따라라란 따라딴 따라란 하고서 그죠 여기서 종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새로운 조에 PC가 나타난다 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선율이 어떻게 진행돼요? 하면서 약간 다른 선율이 시작이 되죠. 보면은 이전까지는 지금 왼손에서 따라라 따라라 하면서 세있다는 평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보면 그런 왼손에 그런 세있다는 표명이 없어졌죠. 그리고 따라라란 딴딴 따라라란 딴딴 하는 어떤 선율의 컨투어라든지, 그다음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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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문표라든지, 그렇죠? 이 첫 번째 나왔던 선율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운 선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PC가 어디에서 나오나 여러분들이 찾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나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죠.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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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서 다시 PC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에도 한참 지금 노래가 진행돼요. 근데 이 부분의 선율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들었던 선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단 끝에 보면 선율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세 번째 단에서 나오는 시작되는 그 선율은 어떤 선율이래요? 보면 이렇게 가는 선율인데 사실 이 선율은 그쵸? 이 두 번째 단의 끝에서부터 나왔던 선율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변형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많이 확장됐죠. 길게 시퀀셜 모션을 통해서 길게 가다가 좀 이쯤 되면 이제 따라라라란딴 하면서 이제 종지가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종지가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종지 움직임을 다시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야 이제 비로소 종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PAC 새로운 조성에
그죠? G장조의 PAC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따라란딴따 하면서 이제 1도 5도 1도 5도 하면서 이제 그 1도를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한 듯이 그 각각의 새로운 조성에서 PLC가 나오면 그 부분을 단락 지을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제가 편의상 ST라고 쓰면 아, 첫 번째 부분이구나. 그죠? 첫 번째 ST구나. 그 다음에 아, 이 부분이 이제 쓴다면 ST2, 두 번째 ST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세 번째 단부터 나오는 이 따라라라라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레이블링 하면 좋을까요? 네, 분석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것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모티브적인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그렇죠. 이 주제가 지금 같은 선율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ST3다. 그러니까 세 번째 ST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얘를 ST2라고 지칭을 하고서 아, 이 부분은 이 앞서 나왔던 부분이 반복된다. 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보다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ST가 반복돼서 나오면서 이 뒷부분이 더 확장돼서 다시 종지에 이르른다 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ST를 구성을 하면 될 텐데 도대체 왜 작곡가들이 이렇게 이주제 부를 만드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그 해당하는 부분, 어떤 캐플린의 그 저서에서 나오는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가지고 왔어요. 보면 이 클래시컬 작곡가들이 형식적인 어떤 차원을 확대하기 위한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주제 부를 쓰는 것이. 그런데 그걸 도대체 이 형식적인 디멘션을 확대하는데 왜 유용하느냐? 이 여러 개의 이주제를 쓰는 것이 왜 유용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뒷부분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 여러 개의 주제를 쓰면 형식을 느슨하게 하는 테크닉 정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여러 개의 형식을 느슨하게 하는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곡 안에서. 하나의 주제만 쓸 때보다 당연히 여러 개의 주제를 쓰니까 그 형식을 느슨하게 하는 테크닉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이주제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이 캐플린의 설명을 봐야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캐플린은 이 이주제의 주요한 기능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 이 메인 딥 우리가 1주제라고 부르는 그죠? 1주제와의 어떤 대조성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그죠? 형식적인 조직을 느슨하게 하는 거 그죠? 1주제가 좀 타이트하고 좀 명확하게 형식이 이렇게 딱 구조가 돼 있다면 이 주제는 그것과 좀 다르게 형식적인 조직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조로 가서 그 PLC를 확인시켜 주는 것. 이 세 가지를 이 주제의 주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 형식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주제를 쓰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 주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본 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악곡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곡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2주제 부분의 악보만 가지고 왔는데요. 1주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C 마이너 소나타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2주제가 보면 따다란 딴딴딴딴 지금 어느 조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란한 조인 지금 E 플랫 메인조로 이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주제가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둘째 단에 보면
그러면서 5도에 굉장히 길게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이 선율적 내용이 끊기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링크처럼 이제 이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셋째 단에 보면은 조금 새로운 선율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상 앞부분과 또 연관은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선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을 때 여기서 끊고서 얘를 첫 번째 이주제 아까처럼 단락을 나눠서 두 번째 이주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여기가 분명히 선율이 뭔가 단락이 지어지는 부분인 것은 확실한데, 이 부분이 그렇죠. PAC가 아니죠. 지금 반종지가 와서, 그렇죠? 이 5도가 지금 굉장히 길게, 그렇죠? 이 5도가 아주 길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도가 나온 다음에 저 뒤에 가서야 PAC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를 첫 번째 이주제, 두 번째 이주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냐면, 이 부분을 이 반종지가 올 때까지 첫 번째 두 단이요, 그렇죠? 이 두 부분을 파트 1이라고 보는 거죠. 케플린은 이런 식으로 얘를 투 파트 서브리듬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인데, 커다란 ST인데 걔가 투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트 1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뒷부분을 파트 2다. 그렇죠? 이것은 아예 그 첫 번째 이주제, 두 번째 이주제 이렇게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얘는 이주제 안에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개념으로 TMB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용어는 제가 이제 헤포코스키와 달시의 이 소나타 티어리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표 자체는 사실 제가 임의로 그냥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마디로 세 개의 모듈로 되어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세 개의 모듈로 되어 있는 주제. 레고 같은 거를 보시면 레고를 조각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걔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인데 뭔가 모듈이 세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모듈은 어떤 거냐면, 어떤 기대된 조에서 서정적인 에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주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서정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S가 쇠퇴하더니 PAC가 안 나오고요. 다시 경과구처럼 보이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건 다시 경과구가 시작된 건가? 라는 느낌을 줘요. 걔가 두 번째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S라고 생각되는 그런 팀이 나오고, 그 다음에야 PAC를 보여주는 요런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전체가 나온 다음에 맨 끝에 PAC가 이 뒤에서야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랗게는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가 분명하게 단락이 지어진다는 것인데요. 자, 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예를 보시면요, 제가 그 중간 부분부터 가져왔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C 메이저 베토벤 소나타예요. 자, 보시면 이 부분에서 따라라라라란 하면서 이제 딱 휴지부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미디얼 시주라 경과구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되게 서정적인 그런 G 마이너 띠이 나타나요. 그렇죠. 되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 주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띠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얘가 이제 S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이 주제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요, 보면 PAC가 나타나지 않고 점점 다른 데로 가더니 딴 따라라라라라란 하면서 굉장히 다른, 여기 굉장히 구분이 되는 그런 선율적인 재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다이나믹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반주형 같은 경우도 딴딴딴딴 하면서, 그렇죠? 벌써 반주형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어떤 이 스케일 음영이라든지, 그렇죠? 심수름표로 쭉 내려가는, 그렇죠? 이런 선율의 윤곽이라든지 굉장히 달라요, 앞부분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포르테로 나오면서 이렇게 스케일 모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경가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이 나왔다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더니 다시 돌체 하면서 이제 G 메이저 띠이 이번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석할 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S 이주제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런 여기가 경과구가 끝나는 부분처럼 보이니까 S 여기를 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가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직 경과구가 안 끝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새로운 팀처럼 보이는 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기부터 S의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S가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TMB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말하자면 첫 번째 모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정적인 그런 이제 스팀이 나오다가 얘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마치 경과구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두 번째 이 모듈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야 세 번째 모듈이 나오는 여기가 세 번째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단락에 지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G장조의 pH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번째 모듈 다음에 이 세 번째 모듈이 굉장히 길게 확장 다음에 저 뒤에서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이 이주제 부를 어떻게 우리가 세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주제라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확장된 부분이라서 여러 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subordinate theme 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각각의 주제는 어때요? 새로운 조성의 PLC 완전 전격 종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번째 이주제, 두 번째 이주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PLC가 나오지가 않고 PLC는 커다란 덩어리의 끝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단락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주제이지만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투 파트 subordinate theme, 즉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으로 된 이 주제 얘도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TMB 3중 단위 구조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죠? 하나의 커다란 주제이지만 세 개의 모듈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이 주제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